승무원 하면 떠오르는 외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색조 메이크업은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은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승무원입니다. 제가 한 4번 정도 메이크업 특강을 했었는데요. 그 4번 중 3번의 의뢰가 모두 승무원 느낌을 살리는 메이크업 특강이었습니다. 승무원 지망생분들이 아니라 일반 직장인분들, 공무원분들을 대상으로 했던 특강이었는데 말이죠. 심지어 4번 중 1번은 모 항공사 여승무원 동호회 행사였습니다. 사실 제가 해외에만 나가면 호텔이나 공항에서 꼭 듣는 소리가 Which airline do you work for? 였어요. 한두 번은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정말 매번 듣다 보니 어떤 부분이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게끔 만들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승무원 하면 떠오르는 외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정형화된 틀 안에서 예쁘다, 안 예쁘다를 떠나서 신뢰가 가고 호감이 가는 밝고 긍정적이면서 친근한 이미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메이크업으로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베이스 메이크업은 딱 한 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무결점 피부 표현. 크게 2가지를 신경 써주시면 되는데요. 균일한 톤 보정과 트러블 커버입니다. 톤 보정 부위는 크게 눈 밑, 앞볼, 입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쉽고 빠르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톤 보정을 하는 방법은 컨실러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톤 코렉팅용 컨실러를 활용하여 베이스 메이크업 전에 밑작업을 해주시면 베이스를 올렸을 때 보다 균일하게 피부 표현을 하실 수 있습니다. 눈 밑은 핑크 또는 피치로 홍조가 있는 앞볼이라면 그린톤 컨실러를, 붉은 트러블에는 그린톤 컨실러로, 트러블 자국이 남은 곳은 베이지 컨실러로 보정해주시면 됩니다. 색조 메이크업은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고명도, 저채도. 명도는 흔히 밝기의 정도를 뜻하는데요. 명도가 높으면 밝다라고 표현하고 명도가 낮으면 어둡다라고 표현하죠. 주황색을 기준으로 보면 1번 컬러가 명도값 100으로 가장 높은 고명도 컬러이고 6번 컬러가 명도값 0으로 가장 낮은 저명도 컬러입니다. 채도는 흔히 색의 순수한 정도를 뜻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색이 선명하고 짙게 보이면 채도가 높다고 하고 색이 흐리게 보이면 채도가 낮다라고 표현합니다. 빨간색을 기준으로 보면 1번 컬러가 채도값 100으로 가장 높은 고채도 컬러이고요. 6번 컬러가 채도값 0으로 가장 낮은 저채도 컬러이며 이를 우리는 무채색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고명도 저채도 컬러란 파스텔 컬러를 떠올리시면 보다 쉽게 이해하실 것 같아요. 파스텔 컬러는 원색에 흰색을 더해 채도가 낮아지면서 명도는 올라간 컬러인데요. 아이섀도우와 블러셔를 파스텔 컬러와 같이 고명도 저채도 컬러를 발라주게 되면 본래 이목구비가 상대적으로 눈에 더 잘 들어오고 전체적인 인상이 부드러워 보여 긍정적인 이미지를 올릴 수 있습니다. 또 고양이상보다는 강아지상의 승무원 이미지를 더 부각시키는데요. 이 때문에 아이라인, 아이브로우 등 얼굴에 그리는 라인은 곡선 형태로 비교적 내려 그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메이크업 컬러만큼이나 헤어스타일도 승무원 분위기에 영향을 끼치는데요. 과감한 헤어 컬러보다는 명도가 낮은 블랙이나 딥 브라운을 선택해 주시고 앞머리는 생략, 가르마는 6대4 또는 7대3으로 내주시는 게 차분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주로 6대4 가르마를 유지하고요. 머리를 묶는 경우도 많은데 이때도 6대4 가르마에 볼륨감을 충분히 넣어 묶어줍니다. 말은 쉬워 보이지만 사실 정작 묶으려면 이 볼륨감 주는 걸 정말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영상 뒤편에 머리 묶는 모습까지 담아봤습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포인트를 담아 단아한 승무원 이미지 메이크업과 헤어까지 시작해볼게요. 우선 토너로 결 정리부터 할게요. 기초 제품을 고르실 때도 톤이나 결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기초 제품을 선택하셔서 꾸준히 발라주시면 메이크업 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기초의 마무리는 로션으로 마무리를 해주세요. 화장이 잘 밀리시는 분들은 선크림도 한번 바꿔보세요. 이 선크림이 의외로 화장을 밀리게 하는 주범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 자외선으로 인해서 피부가 얼룩덜룩해지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기미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꼭 이 자외선 차단제는 필히 발라주셔야 됩니다. 컨실러 중에 조금 딱딱한 거 말고 크리미한 제형의 컨실러들이 있어요. 그런 제형을 써주시는 게 부드럽게 얼굴에 밀착되기 좋거든요. 핑크톤, 그린톤,
베이지 컬러, 이렇게 필수적인 컬러들이 딱 있는 이 제품 되게 좋아하거든요. 되게 크리미해서 피부에 또 잘 스며들고 잘 녹아들기 때문에 되게 애용하는 편이에요. 눈가를 먼저 톤 코렉팅 해줄게요. 푸르스름 하면서 조금 칙칙해 보이는 인상이 이렇게 커버해주면서 좀 밝아 보이죠? 홍조가 있는 이 앞볼, 그리고 의외로 여기 부분이 많이 붉은기가 있어요. 코 밑부분. 칙칙해 보이는 입가 있죠? 보정을 하지 않은 쪽에 비해서 확실히 좀 밝고 인상이 뚜렷해 보이죠? 저는 쿠션을 쓸 때도 사실 이렇게 좀 덜어서 스파츌라를 좀 잘 사용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거 스파츌라 쓰실 때 대부분 우리 모공은 이렇게 대각선 그리고 아래 방향으로 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스파츌라를 하실 때도 이렇게 모공을 채운다는 느낌으로 하실 거면 모공 모양대로 이렇게 스파츌라를 터치해 주시면 그 모공도 메꿔지면서 발릴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스파츌라의 남은 양을 얘로 터치를 해서 내 피부가 조금 많이 얼룩덜룩하다, 그리고 그 얼룩덜룩한 거 가리기 위해서 화장하다 보면 좀 두꺼워진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쿠션이나 파운데이션을 얹기 전에 아주 소량으로 톤 코렉팅 해주시면 얇지만 완벽하게 베이스 메이크업 하실 수 있습니다. 고명도 저채도 컬러의 섀도우를 사용하실 때 필수로 사용하셔야 되는 건 바로 아이 프라이머입니다. 전 진짜 아이 프라이머 꼭 바르거든요. 고명도 저채도 컬러의 섀도우는 대부분 흰기 낭낭한 그런 섀도우인데요. 이런 섀도우 바르면 뭐 전혀 발색이 안 돼요. 뭐 발랐는지 안 발랐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아이 프라이머 중에 좀 투명하게 발색이 돼서 내 눈두덩이 컬러가 그대로 조금 남아있는 그런 제품이 있거든요. 고명도 저채도 섀도우 같은 경우는 흰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내 눈꺼풀 색상이 조금 그대로 남아있으면 발색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섀도우 프라이머 중에 탈색이나 화이트 톤에 조금 베이스 색상이 들어가 있는 프라이머를 사용하시면 발색이 좀 더 잘 되니까 그 점 참고하셔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로 가져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덜어서 눈 가운데에 톡톡톡톡 해서 분포시킨 다음에 남은 양을 손으로 쓸어주면서 마무리로 밀어서 터치해 주세요. 언더에도 발라주시면 발색이 도움이 되거든요. 이렇게 섀도우에 묻혔어요. 간혹 너무 많이 묻혔다 해서 이렇게 하면 다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실제로 내 눈 위에 올라오는 컬러가 많이 없거든요. 이렇게 묻혔는데 내 브러쉬 너무 양이 많이 묻은 것 같아 하시면 이렇게 가볍게 털어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눈 가운데 이렇게 한번 터치, 여기 묻었죠? 또 옆에 이 양을 그대로 이렇게 옆으로 이동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골고루 눈두덩이에 묻은 것 같다 할 때 얘를 한번 왔다 갔다 하면서 경계 부분이나 뭉쳐 있거나 좀 부족하게 발린 부분까지 한꺼번에 아우르면서 터치해 주는 거. 그 다음 조금 더 작은 브러쉬로 포인트 컬러 도포해 줄게요. 그 색감이 올라간 게 보이죠? 한번 블렌딩. 두 번째 포인트 컬러는 첫 번째 베이스 컬러보다는 면적을 좀 좁게 해서 발라주시면 예쁘게 발리거든요. 라인 그리실 때 이 거울을 막 이렇게 안에 밑에 놓고 아니면 위로 이렇게 놓고 그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더 그리는 게 어려우실 수 있으세요. 그때는 항상 이렇게 꼭 거울은 정면으로. 거울이 밑으로 내려가는 순간은 우리 속눈썹 붙일 때 그때만 저는 내려가거든요. 이렇게 눈 모양 그대로 기본 라인을 그린 다음 여기서 이렇게 닫히지 않고 살짝 위로 올라가면서 밑으로 그대로 내려갈 수 있게 이렇게 브로우를 그리기 전에 이마를 한 번 더 밝혀줄게요. 한 번만 커버를 한 거여서 살짝 부족할 수도 있고 또 하이라이터를 더 넣어서 이마가 조금 더 봉긋해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이런 화이트 톤업 크림을 기존에 사용했던 쿠션이나 뭐 파운데이션에 섞어서 한 번 더 발라도 되고요. 아까 사용했던 컨실러의 베이지 컬러를 쿠션이나 뭐 파운데이션에 섞어서 한 번 더 터치해 주시면 커버력도 높아지고 또 이마 유분기가 많이 올라와서 지워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워지는 거를 조금 막는 그런 효과도 있거든요. 눈썹 그릴 때 좀 잘 그려지는 방법은 파우더 처리를 제가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이 눈썹은 꼭 하거든요. 그래야 이 라인을 그릴 때 잘 그려져요. 이 눈두덩이 사이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신뢰도를 형성하는 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가 동양인 같은 이 골격에 있어서 여기 눈썹과 눈 사이가 너무 좁으면 시원시원한 인상이 아니라 좀 답답해 보이고 그래요. 그래서 다듬으실 때 이 눈썹 이 사이 부분을 깨끗하게 좀 다듬어 주시고 브로우를 그릴 때도 최대한 내가 지금 정리한 눈썹 라인에서 더 밑으로 내려오지 않도록 그리시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눈썹 빈 공간을 우선 약하게 채워줄게요. 이 눈썹이 너무 두꺼우면 조금 여성스러운 느낌이 반감되거든요. 다듬고 그리실 때 조금 얇게 그려주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조금 여성스러운 느낌을 연출할 수 있어요. 이 앞에 앞머리가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빈 공간만 딱 채워주고 하면 예쁜데 저는 이 눈썹 앞머리가 없어요. 눈썹 앞머리가 없으신 분들은 이런 얇은 펜슬로 결감을 다 채우는 거는 조금 힘들거든요. 총알 브러쉬에 좀 밝은 컬러의 섀도우를 묻혀서 면적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때도 눈썹이 이렇게 코망을 이렇게 시작하죠. 여기를 쭉 그대로 연결해서 요 정도가 제일 최저. 그게 살짝 멀어져도 요즘은 괜찮아요. 지금 눈썹을 좀 멀멀하게 인상을 너무 세지 않게 그리는 게 또 포인트이기 때문에 요 라인보다 뒤로 가는, 살짝 뒤로 가는 것까지는 오케이. 하지만 요 선보다 앞으로 가까이 온다 그러면 되게 또 인상이 세고 사나워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대한 여기 라인을 넘지 않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헤어 컬러의 톤에 맞춘 아이브로우 마스카라를 사용하여서 색깔도 좀 맞춰줄게요. 그리고 나서 조금 짙은 컬러의 섀도우를 아까 그렸던 라이너 붓 있죠? 결 정리한 요 토너가 젖어있는 요런 걸 한번 이렇게 닦아낸 다음에 이걸로 그리거든요. 혹시나 구매하신 분들 그리실 때 잘 안 그려지신다 하시는 분들은 토너가 묻은 솜으로 한번 닦고 사용해 보시면 좀 더 쉽게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시작한 부분은 또 확실히 티가 팍 나거든요. 거기를 약간 이 상태로 그렸으면 반대 X자 모양으로 뒤로 가게. 이렇게. 흰자가 조금 밝아 보일 수 있게 이 언더 점막에 털이 있는 스틱 섀도우로 한번 넣을게요. 포인트 컬러로 썼던 제품을 애교살에 바를게요. 또 동공 중앙에 펄감 들어가도 예쁘거든요. 삼각존까지 한번 채워볼게요. 파스텔 블러셔가 잘 받으려면 베이스에 요런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라벤더 컬러? 요런 컬러를 얼굴 베이스로 깔아주시고 파스텔 블러셔를 올리시면 정말 자연스럽고 뽀용하고 이쁘게 올라가거든요. 얼굴에 살짝 보랏빛이 돌면 좀 어려 보이고 생기 있어 보이거든요. 라벤더 파우더도 많이들 쓰시잖아요. 라벤더 컬러의 좀 파우더 전체적으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그런 파우더 쓴 듯한 느낌이 나거든요. 블러셔는 좀 핑크빛, 오늘 눈에 맞춰서 핑크핑크한 메이크업을 했으니까요. 블러셔도 이렇게 좀 핑크빛으로 발라볼게요. 하이라이터로 앞머리 얼굴에 요철이 요 부위에 있다 하시면 정말 소량만 조금씩만 써주세요. 이런 하이라이터는 여기 제가 좀 트러블이 났거든요. 베이지 컬러의 컨실러를 터치해주는 거예요. 이때도 통통통통 튀겨가면서 이렇게 스펀지로 한번 그 자리를 눌러주시는 거죠. 웃고 있는 듯한 이미지를 낼 때는 이 입꼬리 부분을 살짝 그림자를 주면 좀 도움이 많이 돼요. 이렇게 웃었을 때 이 모양 각도 그대로 이렇게 자리를 주는 거예요. 이 상태를 위로 같이 윗부분이랑 연결시키는 거죠. 여기를. 근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각도가 립은 사실 어떤 컬러를 발라도 새빨간 것만 아니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포인트로 안쪽은 짙은 체리 컬러를 베이지 컬러 조금 한 방울 핑크빛 립글로스로 마무리 해줄게요.
헤어는 딱 이 롤빗만 있으면 돼요. 롤빗과 드라이기. 롤빗으로 머리를 갖다가 이렇게 밀어줘요, 위로. 그럼 여기 부분에 바람을 씌워주는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좀 더 저는 롤빗을 들고 있는 어깨 끝을 봐요. 고개만. 팔은 그대로 있고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좀 더 눌리면서 볼륨이 좀 더 살아나거든요. 6대 4라고 했을 때 6, 좀 더 머리가 많이 넘어가는 쪽에 볼륨이 살아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볼륨을 주면서 6대 4로 넘어가는데 이때 여기만 주시지 마시고 한번 하고 이 뒤에 정수리 부분도 한번 볼륨을 넣어주세요. 가르마를 탄 다음에 이쪽에 똑같이 볼륨을 더 넣어주는 거예요. 드라이 하실 때 앞부분만 볼륨 준다고 계속 여기만 하시면 뒤랑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한번 하실 때마다 이 뒤쪽 정수리 부분도 한 번씩 더 만져주시면 좋거든요. 승무원이신 분들은 사실 여기 백홈이라고 해서 여기를 넣잖아요. 그래야 좀 더 오랫동안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직업적인 부분은 아니니까 그렇게까지 사실 백홈을 많이 넣으면 이 머릿결이 조금 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지양하시고 앞부분이 볼륨이 됐으면 여기에 이런 집게핀으로 한번 고정해주세요. 그냥 이렇게 묶으셔도 되고 앞부분을 조금 너무 붙는 게 싫다 하면 여기도 똑같이 동일하게 한 번 더 볼륨을 주면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오늘은 볼륨 주지 않고 이 정도로만 할게요. 이 묶을 때도 이 포인트는 이 중심을 잡고 있는 손이 정말 세게 해서 움직이지 않아야 돼요. 움직이면 내가 준 이 볼륨감들이 똑같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흐트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을 꽉 잡고 그냥 묶어주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핀은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냥 평상시에는 저는 이렇게 묶고 다녀요. 저는 이런 잔머리도 별로 안 좋아해서 이런 헤어 픽서로 이렇게 잔머리도 정리해 주시면 좀 더 깔끔해 보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까지 해봤는데요.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